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9월에 개강하는 그다음에 9월에 개강하는 문제풀이 1주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9월은 다음에 교과별 문제풀이가 이제 4주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모의고사 강의로 4주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 때입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어떤 식으로 그다음에 문제 접근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우리가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그다음에 제 강의를 지속적으로 들었던 뭐 재수생들의 경우는 뭐 제가 과목별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각 교과의 접근 방식에 따라 다르다. 그다음에 반드시 그다음에 기출 분석을 해야지 그다음에 정확한 그다음에 수험 전략이 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해서는 되지 않는 그 시험이 바로 초등 임용고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 각 지역별 편차가 있긴 한데, 그다음에 갈수록 문제 난이도가 많이 쉬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얘기했지만은 그다음에 교육과정 80점뿐만 아니라 뭐 교직원술 20점에 대한 부분도 특히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알다시피 그다음에 교육과정에 대한 변별력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원도의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 시험을 이제 보질 않고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는 1차 시험에서는 논술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교육과정 강원도의 경우는 1차 시험에서 이제 교육과정 A, B를 그다음에 시험을 면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논술 교직원수 20점을 그다음에 100점으로 환산해서 그다음에 제시를 한다. 그다음에 시험 실시한다라는 부분들이 그다음에 작년부터 이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다음에 뭐 난이도가 많이 떨어지고 변별력을 최대한 그다음에 업데이트 최대한 그다음에 높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양한 문제들을 다음에 풀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문제를 자기가 아는 것도 정확하게 그다음에 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뭐 문제를 풀 때는 그다음에 현재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쓰기를 통해서, 그다음에 쓰기 작업을 통해서 현재 알고 있는 것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모르는 부분을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 쓰기 작업에서는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정확성입니다. 그래서 정확성을 얼마큼 높이느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강의 계획서 한번 보시면, 그다음에 일단 강의 일정은 4주로, 그다음에 9월의 기본 문풀은 아마 교과별 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4주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강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국도사, 오늘은 국어, 도덕, 사회, 2주는 수학과학, 3주차는 실과, 체육, 4주차는 음악, 미술, 영어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정상 변경이 좀 될 수도 있긴 한데, 오늘은 아마 국어 도덕까지 뭐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도덕까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업로드가 된 자료가 그래서 이제 국어 도덕 사회 문제편하고 정답편에 대한 부분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양이 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양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다음에 뭐 이 부분을 그다음에 제가 직접 써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직접 그다음에 써봐야 된다 하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강의는 어떤 부분에 이제 주안점 들 거냐. 그래서 보면은 출제위원들 여기가 중요한데, 출제위원들은 모르는 비밀병기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에 뭐 각 교과별로는 정답편, 해설편으로 이제 제시가 되는데, 이 오늘의 문제의 경우는 출제위원들이 그다음에 그 강사들의 문제를 다 그다음에 그 확보를 해서 강사들 문제를 다 그다음에 가지고 이제 그걸 분석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그 문제화 되지 않은 부분들을 출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분도 뭐 출제원들로 많이 들어가신 분들도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노량진의 대표 강사들 대표 강사들의 문제를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미 평가원에서 다 확보를 해서 출제위원들하고 검토위원들한테 그거를 다 다음에 배포를 하고 이제 공유를 한다라고 뭐 얘기를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험생들도 그다음에 일부의 수강생들은 어느 정도 알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강사가 직접적으로 문제하고 정답이 제시가 된 그러니까 내용들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아예 100% 다 그다음에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은 가급적 피해서 그다음에 그 노량진의 일부 강사들의 대표 강사들의 문제를 피해서 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뭐 제 문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뭐 작년, 재작년, 뭐 근래뿐만 아니라 그 뭐 10여 년 전부터, 그다음에 10여 년 이상부터 해서, 그다음에 제 문제는 뭐 거의 뭐 피해서 문제를 낸다라는 것도 학생들에게 뭐 교수들이 말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올해부터는 따로, 그다음에 지금 뭐 프린트 말고 따로 오늘의 문제에서 뭐 단답형 문제로 그다음에 수업 시간을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공하지 않고 2주차 때부터 각 교과별로 그다음에 단답형의 문항. 그래서 뭐냐면 문제 자체가 뭐 거의 단답형으로 문제 나오니까 그래서 단답형의 문항을 제시할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문제만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정답은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로 제공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그냥 말로 풀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말로 풀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뭐 교육학이라든지 뭐 다른 강사들에 비해서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좀 늦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 보면은 뭐 다음 주는 그다음에 또 추석 연휴니까 다음 주는 또 쉬어요. 다음 주는 추석 연휴 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뭐 9월 그다음에 중하순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토요일까지 제가 그다음에 강의를 하는데 뭐 캐수저로 했습니다. 그래서 배재민은 너무나 뭐 문제풀이를 늦게 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그다음에 금방 말씀했던 대로 그다음에 가급적 최대한 늦게 하는 게 그다음에 뭐 출제위원들의 레이더망에 걸릴 가능성도 좀 적고 그다음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늦게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그다음에 강의를 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재수생들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뭐 100% 다 재수생들이니까 재수생들의 경우는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 같고 올해부터는 그다음에 오늘의 문제라는 비밀병기를 2주차 때부터 각 교과별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출제된 문제보다는 출제가 되지 않은 문제.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기출 문제를 보더라도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 한 2년 정도의 기출 문제는 좀 무시하기 좋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문제는 좀 무시하는 게 좋다. 뭐 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작년 거나 1년 전, 작년 또 재작년에 그다음에 문제가 나올 가능성들은 거의 없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교육과정 80점 하고 교직 논술 20점짜리에 대한 부분도 좀 중요한데 그다음에 이거는 모의고사 때 사회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부터 다 답안지도 모의고사 형식이 그다음에 작년부터 답안지가 모의고사 아니라 그냥 줄글로 되어 있습니다. 줄글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쓰게끔 뭐 2장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줄글로 그다음에 원고지가 아니고 그래서 내용이 15점 분량입니다. 내용이 15점 분량에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도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뭐 형식이 5점이죠. 그 전에는 내용이 10점에서 15점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작년에는 교직 논술 같은 경우 작년에는 교육과정 파트가
교육과정 파트가 언급됐었는데, 뭐 올해는 그다음에 교육과정 파트보다는 교육심리 파트, 교육심리 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뭐 교육심리 파트 쪽의 문제에 교직문서 사회분이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H반은 그다음에 교육과정은 그다음에 70점 이상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다음에 킬러 문항, 그다음에 킬러 문항이 한 3문항 정도. 그래서 수학과 과학과 영어. 수학, 과학, 영어가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적어도 한 문제 정도만 틀리는 걸 하고 나머지는 다 맞는 것으로 목표를 삼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의 조안점 첫 번째는 오늘의 문제를 제공을 하고, 두 번째는 이원 목적 분류표 입각한 기초 내용 정리 문항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원 목적 분류표라고 하면 우리가 그다음에 뭐 지금 업로드된 자료에 기출 분석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출 분석표를 그다음에 일단 확인한 다음에 볼 겁니다. 그래서 각 교과별로, 각 영역별로, 그래서 교과별로, 영역별로 제시를 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에 교과별 문제 풀이 때는 총론, 창체, 통합 교과는 제시가 되지 않고, 모의고사 때부터 총론, 그다음에 창체, 그다음에 총론, 창체, 그다음에 통합 교과. 모의고사 때부터 총론, 창체, 통합 교과가 진행이 됩니다. 9월 모의고사 때는 총론, 창체는 그다음에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기출 분석표를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전학년과 전교과, 총론, 강론, 교육론의 최종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문항을 제시할 거다, 그런 형태에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업로드된 프린트, 그다음에 문제편과 정답편은 뭐 연습용이라 할 수가 있고, 진짜 핵심 엑기스는 그다음에 오늘의 문제다. 그래서 뭐 오늘의 문제, 그다음에 올해의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오늘의 문제, 올해의, 그다음에 뭐 문제, 예상 문제의 형태로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나와줬던 프린트는 문제편과 정답편은 뭐 우리가 연습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정답편하고 해설편에 또 자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밀병기는 다음 주부터 제시가 되는 올해의 문제. 올해 문제는 2주차 때부터 그다음에 문제만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정답 및 해설은 그다음에 그 수업 시간에 말로서만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어과부터 보시면, 그래서 국어과부터 보시면은 기출 분석, 그다음에 표, 기출 분석표를 그다음에 먼저 확인한 다음에 영역별로, 그다음에 연습, 영역별로 쓰기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듣기 말하기 영역부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입니다. 그래서 일단 듣기 말하기 부분이 그다음에 그 보면은 그다음에 1, 3학번들한테는 학급회의하고 면담의 특성이 나왔습니다. 학급회의하고 면담의 특성이 나왔기 때문에 15, 16, 17학번들한테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다음에 듣기 말하기 영역에 대한 부분이 언급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문제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공감적 듣기 쪽으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듣기 말하기 쪽이 안 나왔다, 이게 있고, 다음에 읽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읽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그래서 보면은 뭐 15학번, 16학번, 17학번들 쪽에서, 그다음에 보시면 응용 문제 넣긴 한데, 그래서 읽기에서는 평가 문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평가 문제가 다음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평가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하고, 어떻게 이제 내용 체계,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기도 내용 체계 쪽에 역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읽기나 쓰기가 최근에
내용 체계 쪽에 문제가 제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듣기 말하기는 공감적인 듣기, 공감적 말하기, 그 공감적 대화 관련식에서 내용 체계. 그러니까 국어과는 내용 체계 항목, 내용 체계의 기능 항목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읽기는 워낙 많이 나왔어요. 다음에 그래서 읽기는 평가 쪽에 언급이 될 수가 있고, 쓰기도 마찬가지로 뭐 과정 중심의 쓰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쓰기도 내용 체계 쪽에 역점을 두면 된다. 그다음에 문법도 역시 한 번도 안 빠지게 나옵니다. 문법이 1, 6학번, 1, 5학번들한테는 그다음에 용언 활용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1, 7학번은 한글의 특성, 문장 성분의 호응관계. 그래서 작년 1, 7학번들한테는 그다음에 어휘 지도 방법에서 의미자질 분석법, 어휘 지도 방법에서 의미자질 분석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맨 밑에 읽기의 1번이 문법의 1번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좀 표가 좀 잘못 정리가 됐는데 읽기의 1번이 문법의 1번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문법도 뭐 계속 나왔었고, 다시 한번 나올 만한 게 합성어와 합성어하고 파생어 쪽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뭐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어휘지도 방법과 관련되는 거는 역시 강론에 나왔던 겁니다. 어휘지도 방법에서 의미자질 분석법은 강론에 제시가 됐었는데, 역시 이제 문법에서는 다시 한번 언급될 수 있는 합성어와 파생어에서 단어 확정 방법에 대한 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문학에서는 작년에 처음으로 서정문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서정문학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뭐 또다시 그다음에 서정문학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사문학보다는 서정문학. 그래서 서정문학 쪽에 역점을 둬서 보면 된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문제 한번 보세요. 뭐 문제편하고 그다음에 정답편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편과 정답편을 보시면은 뭐 1번에는 그다음에 공감적 듣기 점검표입니다. 그래서 공감적 듣기 점검표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는 것도 뭐 이제 강론에서 제시가 된 표입니다. 그래서 국어과의 경우도 강론의 참고 자료 파트, 강론의 차시별 지도 내용보다는 차시별 지도 내용 안에 있는 것보다는 참고 자료 쪽에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참고 자료가 개념으로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듣기 말하기 영역이 최근에 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공감적 듣기 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감 기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눈맞춤, 비언어적 표현, 그다음에 적절한 음성적 반응을 보이는 게 이게 바로 집중하기입니다. 눈맞춤이라든지 적절한 손짓, 몸짓 언어를 구사하느냐, 음성적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바로 집중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 말해봐라. 그래서 네 생각은 어떠니? 그다음에 상대가 말할 때까지 침묵을 잘 견디느냐, 이게 바로 격려하기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야말로 대준해주는가, 객관적 관점을 제시하는가에 해당되고 이게 반영하기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세 개 중에서 집중하기, 그다음에 눈맞춤이라든지 음성적인 반응, 그래서 청자 반응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집중하기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계속 말해봐, 그다음에 대화를 이끌어가는가, 네 생각은 어떤 열린 질문을 하는가, 침묵을 잘 견디는가에 해당되는 게 바로 경력입니다. 이 중에서는 다음에 집중하기가 중요하다 그러는 게 그래서 이게 바로 공감적 듣기 방법, 그래서 공감 기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공감 기술, 듣기 방법, 말하기 방법, 그래서 집중하기, 눈맞춤 생각합니다. 눈맞춤.
다음에 그 1번 문제도 중요하게 이제 부과하게 되고,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의 절차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 제시가 된 겁니다. 자, 주제 정하기, 다음에 의견 마련하기, 의견 모으기, 의견 결정하기입니다. 자, 주제 정하기, 의견 마련하기, 의견 모으기, 의견 결정하기에 대한 건데, 그래서 뭐 토의 방법에 대한 게 있었죠. 이제 절차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토의 토론도 문제지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토의 주제 정할 때는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주제를 알맞은지 판단을 합니다. 자, 의견을 마련할 때는 주제에 맞게끔 자신의 의견을 쓰고, 자, 의견이 좋은 까닭을 씁니다. 그다음에 기억은 의견이 좋은 까닭 쓰기, 세 번째 의견 모으기는 친구들 의견을 주고받고 각 의견의 장단점을 찾고, 니은번은 각 의견의 장단을 찾기, 디귿번은 의견이 알맞은지 판단할 기준을 세웁니다. 그래서 의견 결정하여가 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절차 방법에 대한 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4번도 적극적 경청 등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경청 집중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언어적 비언어적 휴집중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주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상대에게 질문을 던져서 정보를 확인하고 미처 알지 못한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게 바로 이해와 저장 단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경청 단계에서 단계와 관련되는 게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 주의, 이해와 저장 단계를 얘기한다. 그래서 경청, 주의, 그다음에 뭐 이해 단계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보시고 그다음에 그 6번 문제입니다. 토의 절차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토의 절차에서 의견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의견을 조정하는 방법은 문제 파악, 의견 실천에 필요한 조건을 따지고 결과를 예측하고 반응을 살펴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 모으기, 다음에 의견 모으기의 단계에서 의견 조정 방법입니다. 의견 조정 방법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파악, 실천에 필요한 조건 따지기, 결과 예측과 다음에 반응 살펴보기 해당이 된다.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8번 한번 체크해 보시고, 8번 그다음에 8번에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보시고, 다음에 그 14번입니다. 토론입니다. 토론의 단계. 다음에 주장 펼치기, 반론하기, 다음에 주장 다지기, 판정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토의에 해당이 됐었죠. 절차 방법. 그래서 토론과 토의의 절차 방법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주장 펼치기는 다음에 근거를 들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합니다. 다음에 반론하기는 다음에 상대방의 주장을 기억은 상대방의 주장을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다음에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 질문합니다. 다음에 요약을 한다는 얘기고, 자기 편 주장을 요약을 하고, 니은번, 디귿번입니다. 상대편에서 제기한 반론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다. 디귿번은 자기 편의 주장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상을 덧붙입니다. 판정하기는 찬성편과 반대편의 잘한 점, 부족한 점을 정리한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다음에 단계와 방법에 대한 걸 직접 써봐야 됩니다. 이게 이건 교과서에서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똑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토의와 토론의 단계하고 절차 방법은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할 수 있긴 한데 우리한테는 교과서를 기준으로 한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은 다음에 1사학번 문제입니다. 15번은 1사학번 문제에서 면담에 대한 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 17번은 연설문의 특징입니다. 연설문의 특징이 바로 이게 1, 2학번들한테 연설문이
다음에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처음 부분에는 듣는 이의 관심을 끄는 말을 써야 된다. 그래서 처음 부분에는 청자의 관심을 끌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는 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문장의 낱말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연설문의 목적입니다. 목적은 설득에 있고, 리을번, 다음에 높임말을 써야 되고, 다음에 미음번은, 다음에 연설문은, 다음에 듣는 이의 특징과 연설 시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B번은 다음에 희망적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 이유가 끝부분은 듣는 이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 문단이 다음에 6개입니다. 그 6개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뭐와 관련이 되는지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뭐 이렇게 나왔지만은 지금 뭐 응용한다 하면은 그래서 보면은 뭐 연설의 끝부분에 듣는 이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희망적인 마무리한다라고 했을 때 뭐 첫 단어하고 마지막 단어 그 문단의 첫 단어하고 마지막 단어를 뭐 써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젊은 남녀가 다 마음을 가진다면 이 마음을 가지면 꼭 이뤄줄 것이다. 나는 다음에 마음 고쳐먹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뭐 첫 단어, 끝 단어, 우리나라의 뭐 끝 단어는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 말하기 영역에서는 얘기했던 것처럼 뭐 공감적 듣기 방법하고 다음에 연설문에 대한 것들이 언급이 될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10페이지 1번의 읽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읽기 영역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읽기 영역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제시가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의 유형입니다. 질문의 유형도 제시가 되는데, 그래서 크게 3가지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적 질문, 사실적 질문이 1, 6학번들한테, 다음에 사실적 질문에 해당이 되는 게 1, 6학번한테 나왔습니다. 방에서 무엇을 했느냐? 사실적 질문, 다음에 추론 질문은 왜라고 물어봅니다. 감상 질문은 다음에 수일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뭐 1번 문제는 1, 6학번들한테 뭐 똑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의 종류 크게 3가지 사실적 질문, 다음에 추론 질문, 뭐 감상 질문입니다. 그래서 했던 게 우리가 다음에 영역별로 쓰기 연습을 해야 된다. 쓰기를 하면서 자신의 사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고, 사고를 다음에 정교할 수 있습니다. 쓰기 연습을 통해서 사고를 정교할 수 있다. 뭐 14학번, 15학번, 16, 17, 18. 다음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트에서 뭐 다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다음에 1번 문제는 다음에 기억이 사실적 질문이 내용 확인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확인이 다음에 내용 체계 비읽기 항목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사실적 질문이라고 해도 되고 내용 확인 질문도 맞습니다. 이번에는 뭐 주장하는 글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읽을 때 고려할 점, 내용 파악하기, 타당성 파악하기,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주장하는 글을 읽는 방법,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고 근거를 찾고, 알맞은지, 다음에 비교를 해보고, 다음에 비판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된다. 다음에 글쓴이의 주장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무엇을 강조하는가가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번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니은번은 옳다고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디귿번은 근거를 납득할 수 있는가? 다음에 리을번은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자, 마지막으로 의심스러운 부분 없는가? 그래서 주장하는 글로 관련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명하는 글, 그다음에 최근에 설명하는 글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설명하는 글에 나왔기 때문에 주장하는 글에 대한 것도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4번에 보면은 적절성 주장에 대한 그런 게 적절성 판을 일치도해서 그다음에 판단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관련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확한 숫자를 세야 되고, 최신 자료와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도 그다음에 글 읽고 글 쓰는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자, 제목과 표현을 보면 관점할 수 있다. 글 내용을 파악해 본다. 예상 독자를 파악합니다. 그다음에 글을 쓴 그다음에 의도. 글을 쓴 의도와 목적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예시문으로 해서 충분히 문제가 언급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이야기 내용 간추릴 수 있다. 그래서 8번 문제가 그다음에 1,6학번들한테도 언급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자료 가나로 이렇게 문제가 제시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물어보는 거는 되면은 궁극적으로 단답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핵심을 출제 답안을 정해놓고 출제위원들도 이것도 잘 봐야 되는 게 출제위원들은 출제 방식은 답안을 만들어 놉니다. 일단 답안을 만든 다음에 문항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그다음에 문제를 보고 답안지를 찾는 거잖아요. 우리는 문제를 보고 답안지를 찾는 거는 수험생 입장이고, 출제위원들은 답안지를 정해놓고 그에 따라서 문항을 창의적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문항을 창의적으로 구성한다. 그다음에 답안지를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답안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창의적으로 구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를 물어보는지,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8번 문제는 요약하게 해당이 됩니다. 요약하게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목과 지도 계획에 대한 게 있고, 그래서 이야기 내용 간추리기 위해서는 어느 깊은 밤 이튿날 아침과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말, 기억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찾고, 두 번째 먼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해서 이야기 흐름을 나타내는 말을 찾는다. 그래서 다음에 나는 상상하기입니다. 상상하기는 우리가 다음에 상상하는 것은 바로 배경 조성하기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전략이 바로 예측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쌍거리 2번도 1,6학번들한테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1,6학번들한테 강조가 됐던 게, 그래서 이 부분이 다음에 똑같이 언급이 됐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거 보면은 그다음에 보고 나서 문항을 자기가 읽고 나서 이거를 잘 고민을 해서 봐야 된다. 근데 이걸 문제를 풀고 그 당시에도 이게 자기가 문제를 풀었는데도 실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가 그다음에 예측하기라고 생각을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도 그거를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그 12번 체크해 보시고, 12번,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에 보시면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니은번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의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앞뒤 문장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비슷하거나 반대되는 뜻의 말을 대신 넣어본다. 세 번째는 사이숏 관련됩니다. 그래서 사이숏과 관련되는데, 다음에 틀린 사례는 날로불입니다. 날로불에서 사이숏을 써야 됩니다. 날로불은
다음에 그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입니다.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 소리가 다음에 된소리 날 경우는 사이쇼를 받쳐 적는다. 그래서 이제 표기 원리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13번도 한글 맞춤법과 관련이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은 상대 높임으로 1, 3학번들한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추론하며 그다음에 듣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기억에 활용된 그래서 높임법의 종류의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높임법 1, 3학번들 나왔는데 다시 한번 나왔을 때 하는 게 있고, 그래서 모시고 오던 날 모시고, 그래서 모시고에서 시가 바로 주체 높임입니다. 그다음에 모시고에서 시가 주체 높임. 그래서 할머니 높인다는 얘기고, 그래서 모시고가 할머니를 높인다 하는 게 주체 높임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그 객체 높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객체 높임은 할머니를 모시고 오는 거니까 객체 높임은 다음에 그 모시다라는 말에 들어간 다음에 대상은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부사를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객체 높임입니다. 그래서 주체 높임이 되면서 객체 높임이 된다. 그래서 이제 모시고에서 시는 주체 높임이고, 다음에 모시다라는 다음에 단어 자체는 객체 높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봐야 되고, A, B에 활용된 추론의 다음에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추론하기도 제시가 됐긴 했었는데 14 두 번째 추론 방법을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다음에 그 단서로 확인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우리 가족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보면은 추론의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1사학번도 잘 다음에 기억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게 있고, 1호학번은 다음에 훑어 읽기하고 자세 읽기입니다. 훑어 읽기하고, 다음에 필요 정보 있을 때는 훑어 읽기. 다음에 두 번째는 찾고자 하는 정보를 얻을 때는 밑줄 그으면서 읽는다. 이게 바로 자세 읽기입니다. 그래서 읽기 방법도 잘 봐두실 필요가 있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8번. 다음에 18번도 요약하기와 관련되는 게, 요약하기 하고, 다음에 요약하기 전략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삭제, 다음에 일반화 선택, 다음에 빠져 있는 게 바로 구성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구성은 명백한 주제 문장이 진술되지 않았을 때는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8번도 읽기 태도에 따른 방법입니다. 정보 전달하는 글을 읽을 때는 다음에 수용적 읽기. 설득하는 글을 읽을 때 내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건 바로 비판적 읽기 태도입니다. 그래서 20번은 매체에 따라서 글 효과적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천천히 읽는 건 바로 선형적 읽기입니다. 방송, 인터넷은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본다. 그래서 비선형적 읽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읽기에서는 읽기 방법, 읽기 전략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다음에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은 읽기 방법입니다. 읽기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제시가 되고, 21번부터는 문학 파트인데, 여기 한 번씩 이제 써보면 될 것 같긴 해요. 다음에 26번에 보시면, 읽을 거리를 스스로 찾아서 읽는 방법을 지도한다. 도서관에서 다음에 보물 찾기에 해당이 된다. 기억, 니은, 주제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다음에 읽을 거리를 찾아 읽는 목적을 파악합니다. 기억은 목적, 다음에 니은은 주제입니다. 목적을 파악하고 주제를 변화하게 정하고,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자신의 적합한 거 선택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목적, 니은에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직 문제지만 안 나왔습니다. 다음에 A와 관련된 A에 해당되는 도구는 바로 역삼각형 그래피 조직자. 이거 도해 조직자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적입니다. 가장 포괄적 주제를 먼저 기술하고 점차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주제를 기술한다. 즉, 정보 과제를 명확히 합니다. 포괄적인 것을 먼저, 그 다음에 포괄적인 것에서 주체적인 것으로 기술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서 습관의 점검입니다. 그 효과에 해당하는 거 바로 그 다음에 다양 읽을 것 수호차 읽고 자신의 독서 습관을 점검하는 것은 바로 읽기의 생활화입니다. 읽기의 생활화에 해당이 되고 지속적 독서라는 게 바로 평생 독서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평생 독서. 그래서 읽기에서는 지금까지 전략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었는데 읽기 방법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잘 봐야 되고 2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읽을 거리를 수호차서 읽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그다음에 중요하게 이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28번입니다. 28번은 지속적 묵독에 해당이 됩니다. 지속적 묵독에 해당이 되고, 다음에 30번은 6학번에 나왔던 추론입니다. 30번은 추론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게 있고, 다음에 쓰기입니다. 쓰기는 좀 쉬었다가 다시 합니다.